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아빠 말고는 남자들은 다 믿으면 안 된다 하더니 정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군요. 저는 30대 애기 엄마예요. 며칠 전에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죠. 너무 사랑했기에 저희는 바로 결혼을 하고 아이는 조금 천천히 낳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28 정도가 되자 아이를 낳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에도 실패야. 항상 아무 반응도 없던 임신 테스트기. 저희 부부는 정말 이게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또 힘들었죠. 아이 소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3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애 하나는 있어야 할 텐데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이제 몇 년 더 지날 때까지 못 낳으면 노산이야.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는 남편.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열심히 관리도 받고 애 낳기 좋다는 것은 뭐든지 다 먹었죠. 그러다가 35살, 드디어 저는 임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뭔가 적당한 듯 늦은 듯 애매한 나이. 혹시나 애가 어떻게라도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바로 다니던 일을 끊고 애를 보살폈습니다. 여보, 애기 심장 뛰는 소리 너무 신기하지 않아? 자주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도 받았고 아이를 몇 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너무 신이 났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남자는 서서히 돌아선다 했던가요? 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 저에 대한 남편의 관심은 덜해졌고 남편은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야근도 많고 하다는 남편. 집에 와서도 남편은 바로 잠드는 일이 잦았죠. 뭔가 우울해지는 기분. 그래도 최대한 남편을 믿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우울한 감정이 계속 고조되던 때 저는 남편의 확실한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믿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핸드폰도 공개해 주었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진도 보여주었고 퇴근 후 딱 집에 와 주었어요. 남편을 의심했던 것들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남은 몇 달 동안 열심히 아이를 태교했고 정말 바랬던 아이를 만날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나올 아이를 위해 저희는 수중분만을 하기로 했고 그날도 수중분만에 적응 연습을 하러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에 여자가 보였습니다. 정말 익숙한 얼굴. 그 여자는 알고 보니 몇 년 동안 못 본 제 친구였어요. 결혼한 뒤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 친구도 임신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한 5년 만에 보는 친구. 친구 남편과도 고등학교 때 친구를 아는 사이인데 저희는 이러한 오랜만에 만남이 너무 좋았지만 저는 어딘가 이상한 것 같은 친구네 부부 사이가 좀 걸렸습니다. 저는 친구보다는 친구 남편과 더 친해서 조심스럽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봤죠. 사실 우리 지금 애가 이 애가 첫 애가 아니고 애가 하나 더 있어. 지금 뱃속의 애는 첫째랑 연년생이야. 그런데 첫 애가 나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일단 더 커봐야 알겠지만 진짜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 땡땡이를 닮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 이건. 친구 남편의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닮았다는 얘기. 저는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 아기는 부부 둘의 유전자도 다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 생각을 못했어. 너 그럼 땡땡이만 그냥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그저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는 친구 남편. 저는 이제까지는 정말 산부인과의 잘못으로 아이가 바뀐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일단 저랑 친구 모두 최대한 더 충격을 받거나 하면 안 되니 저희는 각자 아이를 낳자마자 산부인과를 상대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를 정확히 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뿐이었죠. 분명 누가 아이를 바꿨다면 산부인과에서도 알 텐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은 정말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는 절대 CCTV를 볼 수 없게 했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의심이 갔죠. 계속 안 보여주시니 이거 경찰에 의뢰해서 경찰 끌고 올게요. 계속 안 보여주시니 할 말 없으시죠? 결국 경찰을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찰 덕분에 보게 된 CCTV에서 정말 충격적인 영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 영상들은 본인들이 삭제를 했는지 정황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계단 쪽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눈치 안 채게 잘 바꾼 거죠? 진짜 잘했어요. 이제 산부인과 보안 쪽만 설득해서 영상 다 삭제시키고요. 아픈 애는 키울 수 없죠. 쟤도 하필이면 왜 아픈 애를 낳아주고. 인큐베이터 비만 엄청 드네 진짜. 내가 저거 집안만 아니면 바로 이혼하는데 돈이 되니까 버리지는 못하겠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친구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저도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럼 내 아이 땡땡이가 다른 애랑 바꿔치기 한 거야?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첫째 아이 부부랑 짜고 친 건가? 영상을 더 보면서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탄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애 부부한테는 합의한 거 맞지? 못 키우겠다고 해서 우리가 키우는 걸로. 우리는 이 아픈 애는 그냥 갖다 버려. 뭐 병원 앞에 두고 오든지 어디 두고 오든지 알아서 버려. 알고 보니 친구가 낳았다던 아픈 아이는 버려진 거고 친구가 받은 아이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는 부부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이 산부인과에 온 적이 없는 부부의 아이더라고요. 몰래 다른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아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네 남편이 애기가 너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한 거구나. 그럼 너 애기는 진짜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애기를 찾고 싶었지만 어디다 버렸는지는 모르겠고 사진도 없어서 아이를 찾는 거든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이 애를 키워야지. 그래도 아이를 얻고 싶었던 내게 온 애잖아. 쓰레기 같은 남편 새끼가 내 진짜 애 갖다 버리고 데려온 애긴 하지만 결국 친구는 계속해서 이 애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친구는 이 애를 그 새끼랑 같이는 못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땡땡아, 근데 나 이 애 그 새끼하고는 도저히 못 키우겠어. 사람 생명 그리고 본인 애도 소중히 못 여기는 애한테. 그리고 땡땡이 이 애도 한 번도 소중히 여겨준 적 없어. 매일 안 닮았네 뭐하냐 하면서 나한테 혹시 바람 폈냐고 하면서 매일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이번 일 이 기회로 이 새끼랑 확실하게 이혼할 거야. 근데 이혼할 땐 이혼하더라도 이 새끼한테 뭔가는 되갚아주고 이혼하고 싶어. 친구이기도 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한 친구와 친구 남편. 친구 남편은 정말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째서 이런 일을 했을지. 저희는 셋이라는 친구라는 것을 아예 끼부실 필요도 있고 확실히 연을 끊기 위해서 친구 남편에게 되갚아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중 친구는 친구 남편이 애 낳고 다 쓰라고 했던 카드를 하나 기억했습니다. 아, 맞다. 잘하면 저 새끼 일단 거지되게는 해줄 수 있겠어. 친구는 정말 팍팍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이거저거 옷도 사고 저랑 매일같이 놀러도 다녔죠. 그리고 친구는 급기야 마지막에 이 카드에 연결된 계좌도 본인 계좌고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니 돈을 다 빼서 해외여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물론 제 것도요. 결국 왜 돈이 다 털려가냐고 그만 좀 하라는 그 새끼에게 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저희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바로 택시 타고 따라오는 그 새끼를 열심히 따돌리면서 속이 고소했네요. 해외여행에서 저희는 미리 연락하고 있던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고 한국에 가자마자 친구는 친구 남편과 시원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지금은 본인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없게된 아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아이는 이렇지만 이 아이도 그렇다고 버릴 순 없는. 이런 미칠 것 같은 감정이 휩싸일 때마다 친구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곱게 이혼을 해준 것도 양육권 다툼에서 그 새끼가 아이를 데려가게 했기 때문인데 가끔 그 새끼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더 보람차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